안녕하세요. 한국어하나본부의 황은혜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몸담고 있는 기관과 그곳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금연지원센터 소속으로 일하고 있고요. 대전과 세종 지역의 금연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 세종 금연지원센터 상담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금연지원센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가금연지원센터 소속이고요. 전국 시도별로 17개의 지역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 곳에서도 쉽게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보건소에 있는 금연 클리닉이나 금연 상담 전화와 같이 금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 지원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금연지원센터를 만든 지는 한 6년 정도 되었는데요. 금연에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청소년이나 여성, 장애인, 대학생, 또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입원 환자들을 위한 입원 환자 금연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20년 이상 흡연으로 인해서 중증 고도 흡연자라고 말하는 그분들을 위한 전문 치료원 금연 캠프를 병원에서 4박 5일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금연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한 금연 지원 서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소개와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은 이 정도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그럼 어떤 이야기들을 할 거냐면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크리스찬 청소년들은 흡연이라는 질병으로부터 참 자유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 흡연을 질병으로 이해하고 금연은 치료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요. 일단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 실태를 좀 바로 알아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이 흡연을 한다면 담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흡연은 또 무엇이고, 흡연을 통해서 흡연의 폐해를 또 바로 알아야 되겠죠. 또 금연을 하게 됐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나 그렇게 이득이 있어도 금연을 실천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 이런 것들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 짧게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금연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금연 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들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 실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청소년 흡연율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부터 19년까지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13.3%에 비하면 적은 수치지만요. 2015년도에 있었던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흡연율이 조금 떨어진 듯 보였으나 최근에 다시 증가세로 보이는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액상형 전자담배라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을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일반 담배하고 좀 다르게 생겼고요. 흡연을 해도 냄새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나기 때문에 충분히 감출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청소년이나 여성들의 흡연율은 정확한 통계를 가지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6.7%라는 이 흡연율은 사실 이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된 흡연 장소는 놀이터나 공터, 공원 등이 61.5%가 차지하고 있고요. PC방이나 비디오방, 노래방에서도 많이 하고 집이나 친구 집에서도 많이 흡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어떤 원인을 가지고 흡연을 하게 될까요?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이유는요. 가장 크게 60% 이상 차지하는 것이 호기심이라고 해요. 그게 스스로 발동하든 아니면 친구가 한번 우리 피워볼까?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도 5학년 때 슈퍼마켓을 하는 친구가 아버지가 두고 간 담배를 가지고 한번 피워보자고 유혹을 했었던 기억이 잠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래 집단의 어떤 일원이 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흡연하는 장소에서 거절하기 좀 어려워하는 습성이 있고요.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이나 가족보다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또래 집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업이나 진로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또 흡연의 원인이라고 보는데요. 실제 조사에 의하면 흡연하는 친구들이
비흡연 친구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고 하니 사실 올바른 원인이라고 보긴 좀 어렵겠지요. 또 가정에서 흡연하는 부모님들을 볼 때 그것으로 영향을 받아 흡연을 시작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간단한 영상 좀 보여드릴게요.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할수록 이후 금연이 더 힘들다는데 사실인가요? 단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가요?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시기이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한 위해는 더욱 커지고 니코틴에 의한 중독 또한 가중됩니다. 청소년은 흡연을 시작한 지 23개월 내 흡연 중독과 같은 증상을 보이며 금연 시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 흡연을 시작하는 것에 비해 흡연 기간이 길기 때문에 흡연량이 점차 많아지고 니코틴 의존도도 커져 금연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6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흡연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며 이미 흡연을 시작했다면 하루라도 빨리 금연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국립암센터에서 만든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평균 연령이 얼마인지 아세요? 12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교 5학년의 나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 빨리 흡연에 노출이 되고 또 흡연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23개월 정도만 지나도 어른들과 다르게 금단 증상이나 중독을 경험한다라고 하니까요. 요 시기에 금연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도 이 흡연에 대한 유혹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금연하겠지, 담배에 대한 생각이 없겠지 막연하게 하시기보다는 요즘 청소년 아이들의 문화나 또 전자담배 같은 담배 회사의 강력한 유혹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견뎌 나가야 될지를 함께 고민하고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계신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담배가 무엇인지 우리 같이 좀 살펴볼까요? 담배라는 것은 이제 연초의 잎의 원료를 통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또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모든 담배의 종류에는 이제 경고 문구 등을 표시하게 되어 있고 자동 판매기 설치를 제한하고 있고 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금연 구역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들을 볼 때 어떤 종류의 담배도 안전하거나 건강에 해롭지 않은 담배는 없다는 이야기일 것이고요. 또 니코틴을 포함된 모든 담배는 중독을 비롯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련에 이렇게 나무 막대기처럼 생긴 담배 하나만 있는 줄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담배 종류를 좀 여러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련이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많이 보고 있는 담배가 있고요. 또 시가나 파이프, 씹는 담배, 또 직접 말아서 피우는 담배, 물담배나 코담배, 씹는 담배가 있고요. 또 최근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전자담배 종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담배들이 참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는데 담배 연기에 들어있는 고유 성분에는 최대 7,000여 종의 유해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발암 물질이 69종이나 된다라는 거 우리 선생님들 알고 계셨나요? 이거를 기호식품으로 여기기에는 너무 많은 유해 물질과 발암 물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몇 가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코틴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담뱃잎과 같이 식물에 존재하는 알칼로이드의 일종인데요. 이 니코틴의 중독 시에는 구역질이나 구토, 이렇게 복통, 설사, 두통, 발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또 어지럼증이나 창란, 경련, 저혈압, 마비 등 이제 혼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해요. 중요한 건 많이 흡입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사람에게 니코틴의 치사량은 약 40에서 60mg으로 추정되는데요. 담배 한 개비에 한 1mg 정도 들었다라고 봤을 때 한 2갑을 한꺼번에 피우면 정말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담배에 대한 중독, 그리고 의존을 일으키는 물질이 바로 이 니코틴입니다. 흡연 후 뇌에 도달해서 이제 일으키는 것은 단 7초 만에 이루어지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 2시간 정도 후에는 다시 또 그 니코틴을 흡수하고자 몸에서 요구한다라는 거죠. 마약과 같은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있는 거는 타르라는 건데요. 이거는 어떤 특정 성분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요. 이 다양한 화학 물질들의 혼합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석유, 석탄, 나무 같은 유기물들이 이제 분해, 증류하거나 태울 때 흘러나오는 우리 이제 아스팔트에 보면은 이게 검정색 끈적끈적하는 거 보이셨죠? 그 검정색 점성의 액체를 말하는데요. 이 타르가 타르 자체만 해도 20여 종의 발암 물질과 2,000여 종의 유해 화학 물질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타르를 곤충이나 뱀을 퇴치하는 데 이용했다라고 해요. 이 타르가 폐로 들어가서 혈액으로 흡수되어서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직접 어떤 기관지나 표피세포에 작용하는 만성 염증을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의 폐에 1년 동안 축적되는 이 타르의 양은 이 큰 유리컵 하나를 꽉 채울 정도라고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요즘에 담배 흡연 예방 교육을 하잖아요. 청소년들이 이제 교육을 하고 흡연하는 아버지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빠, 담배를 피우실 거면 차라리 아스팔트를 빨아 드세요. 예, 아스팔트에 이 끈적끈적하는 것이 몸에 쌓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거부감이 들까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본 게 니코틴, 타르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일산화탄소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연탄가스를 좀 많이 생각하는데요. 일산화탄소의 문제가 뭐냐면 색깔도 냄새도 없습니다. 무색무취의 유해가스이기 때문에 혈액 속에 들어와서 이제 산소를 운반하는 것을 방해하고 급만성 산소 결핍 증상을 일으킨다라고 해요. 담배를 2개 정도 피웠을 때 약 고도 3,000m의 산에 올라간 것과 유사한 산소 결핍 증상을 일으키는데요. 이러한 상태는 하루 2갑의 담배를 피울 때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산화탄소도 이제 니코틴이 일으키는 혈압이나 맥박 상승, 기관지 수축 등의 어떤 작용 등을 더욱 증가시키는데 이렇게 같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증 심내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뉴스에서 청소년들끼리 MT를 갔는데 거기서 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몇몇의 친구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그런 사건을 보게 됐었는데요. 그만큼 아주 위험한 유해가스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담배 성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은 담배는 이렇게 저처럼 강의하다가 긴장하는 상태에서 그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용도로 이용하시거나 흡연을 하면서 이제 사회생활, 사교생활 등에 유리하다라고, 담배 안 피면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어려워요, 뭐 이런 이야기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권하는 담배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여전히 기호식품으로 여기시는 분들, 또 집중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나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끊을 수 있으니 중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흡연자들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가 정말 기호식품일까요? 저희가 이제 기호식품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는 아니지만 특유의 어떤 냄새나 맛이 있어서 그 기호를 만족시켜주는 식품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그 종류에는 뭐 차나 커피, 술, 향신료 등 뭐 대표적인 것들이 있지만 과거에는 이 담배가 사실 기호식품으로 간주되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그 시절에는 담배가 이렇게 유해한지를 잘 몰랐었던 거겠죠. 그러나 이제 아편이나 대마초 같이 과거에는 기호식품으로 인식되었다가 잘 알려진 이후에 마약으로 재분류된 사례를 미루어 보았을 때 담배 역시 이제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본인의 몸에 해로운 것을 볼 때 더 이상 이것을 기호식품으로 간주해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에 해롭지 않은 담배가 그럼 있을까요? 최근에 어른들, 성인들 보시면 저 담배 끊기 위해서 전자담배 시작했어요. 저 담배 끊기 위해서 아이코스 샀어요.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전자담배 역시도 니코틴의 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니코틴 함량 비슷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타르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담배보다 4배나 강한 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씹는 담배나 물담배, 다양한 다른 종류의 담배들을 이용해 보시고요. 어떤 분들은 뭐 약국에서 저 샀는데요, 금연초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금연에 도움이 되는 담배인가 봐요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금연에 도움이 되는 담배는 없고요. 해롭지 않은 담배도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선생님들 지금 이 보여드리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사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무슨 마치 자동차 키 같고요. 또 왼쪽에 있는 이 길쭉한 막대 모양은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뭐 USB나 뭐 이런 것들과 좀 많이 닮아 있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것은 무슨 물감이나 뭐 이런 것들, 이름도 베라주스라고 써 있어요. 뭐 바이스틱 뭐 이런 것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린 것들이 뭐냐면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를 보여드린 것입니다. 편의점이나 그 담배 판매하는 곳에서 흔히 구입이 가능하고요. 그 옆에 이제 하나 기사 같은 게 있어서 제가 같이 실어드렸는데 쿠팡 로켓 배송 입점 기념 이렇게 되어 있죠. 전자담배를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담배 회사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배로 인해서 1년에 사망하는 자가 6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청소년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더 많은 신규 고객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과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이 담배 회사의 유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담배가 편의점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편의점 많이 이용하시죠?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학원에서나 학교 끝나고 잠시 들리는 곳이 편의점인데요. 편의점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순간 담배와 관련된 광고를 보게 되는 것이 34건이나 된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실 저는 흡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의식하지 않고 볼 때는 몰랐었는데요. 저희가 실험한 바에 의하면 아이들은 그 모든 것들의 시선이 바로 간다라고 해요. 또 멋있게 생기고 예쁘게 생겨서 왠지 인체 유해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주지요. 물론 지금 담배값에는 그 경고성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물론 청소년이나 여성처럼 아직 흡연하지 않은 대상들에게 경고성 그림을 심어 넣어 준 거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광고들을 이제 담배 회사에서는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전자담배와 관련된 영상을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서 전학 온 제니? 완전 내 스타일인데? 시크하고 쿨하고 저 도도한 눈빛. 어떻게 하면 내가 제니한테 멋지게 보일 수 있을까? 난 뉴욕 스타일. 어른스럽고 터프한 남자가 좋아요. 지구, 아니 우주에서 최고로 예쁜 제니한테 잘 보이고 싶어. 제니한테 잘 보이려면 어른스럽고 터프한 남자가 돼야 돼. 삼촌방에 뭐 쓸만한 거 없나? 이건 뭐지? 삼촌이 보는 남성 잡지. 어디 보자. 이건 전자담배? 와, 이게 전부 담배라고? 여기 있다. 그래, 역시 최첨단 전자담배. 이거면 제니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 야, 오민준, 나를 아세요? 너 우리 반 오민준이잖아. 야, 요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인지는 알아? 이거 전자 담배인데. 전자담배가 무슨 최첨단 IT 기기처럼 보이십니까? 청소년 여러분, 왜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나요? 친구의 권유?
단순 호기심?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아무래도 디자인도 멋지고 USB-C 단자로 충전하고 냄새도 잘 안 나고 일반 담배보다는 덜 위험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관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과 유사한 수준이며 타르의 경우는 오히려 일반 담배보다 높게 검출됐어요.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비타민 E 아세테이트, 디아세틸, 아세토인 등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검출됐다고요. 그렇다면 전자담배의 기술적 이미지는? 담배 회사의 마케팅, 광고죠. 아무리 포장해도 담배는 담배, 절대 금연 보조제가 아닙니다. 담배 회사는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만화, 그림, 디자인을 넣어서 담배 광고를 하고 있다고요. 전자담배의 최신식 이미지도 역시 청소년을 공략하기 위한 점이라는 거죠. 몸에 해롭습니까? 미국에서 액상 전자담배가 원인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질환 환자 2,711명 중 60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대부분 50대 이상이었다고 하던데. 하지만 전체 환자의 3분의 1 이상이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특히 담배 냄새를 감춰주고 향기를 풀풀 풍기는 가양 액상형 전자담배는 청소년이 타겟이라는 비판으로 미국 뉴욕주, 미시간주, 워싱턴주는 판매 금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발표했고 미국 전역에서 가양 전자담배 판매 금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혹시 편의점에서 담배 광고 본 적 있어요? 그럼요. 화려하고 번쩍번쩍해서 눈이 부시던데요. 그럼 편의점에 있는 담배 광고가 몇 개나 있는지 세어봤어요? 세어보진 않았지만 대여섯 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2019년 기준으로 편의점 내 담배 광고는 평균 34개였어요. 정말요? 거기다가 대부분의 담배 광고는 청소년 눈높이에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놀랍죠? 매년 담배로 인해 6만 명의 흡연자가 사망하고 있으니 담배 회사는 새로운 고객을 늘리기 위해 청소년을 흡연자로 만드는 거예요. 모든 담배 회사가 청소년을 노리고 있었네요. 청소년 여러분은 미래의 꿈을 그릴 때 담배와 함께하는 진짜 모습을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담배 피우는 곳 찾기도 힘드네.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와의 협상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야 저 사람 담배 피우고 왔나 봐. 입에서 냄새가. 나의 사랑하는 제니, 그대와 함께 키스를. 입냄새. 아직도 담배 피는 인간이. 하루 담배 한 갑 4,500원만 절약해도 1년이면 164만 2,500원. 현재 출시된 가장 비싼 스마트폰도 살 수 있는 돈이죠. 좋았어. 나는 담배 회사 마케팅에 당하지 않고 내 꿈을 담배 없이 쾌적하게 펼쳐 보이겠어. 난 한국 스타일. 깔끔하고 스판키한 사람이 멋지더라. 전자담배. 아우! 네, 짧은 영상이시지만 임팩트가 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담배 회사가 초점을 두고 유치하고자 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 아이들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 이미 우리 아이들의 흡연에 대한 유혹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잘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자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전자담배도 건강에 해로운 담배일 뿐 금연에 도움이 되는 금연 치료제나 보조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흡연에 대한 바로 알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담배를 흡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걸연이나 전자담배, 파이프, 시가 이런 것들 연기가 나는 담배를 피우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씹거나 냄새를 맡는 담배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흡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흡연의 특성상 담배 연기를 딱 흡입했을 때 니코틴이 단 7초 만에 뇌에 도달해서 도파민을 자극해서 특유의 효과를 내는데요. 니코틴 역시도 각성제이기 때문에 순간의 집중력을 좋게 하거나 또 그 긴장된 상태를 또 풀어주는 역할도 조금은 하고요. 기분을 전환시켜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지속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체내 방광기가 2시간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흡연자들은 금단 증상을 느끼게 돼요. 말 그대로 니코틴이 혈중에서 농도가 떨어질 경우 다시 담배를 달라고 몸에서 자꾸 요구를 하는 거죠. 즉 담배 성분의 효과와 금단 증상이 흡연을 지속하게 하는 핵심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흡연을 왜 할까요? 그 7초 만에 도달하는 그 잠깐의
아찔한 그 느낌 때문일까요? 흡연을 하는 유형을 미국 가정의학회에서는 한 7가지 유형으로 좀 나누었다라고 해요. 자극을 추구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자극제를 이용하는 거, 아니면 이 무료하고 지루한 시간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니면 담배를 피우면서 몸이 차분해지는 그런 어떤 느낌. 담배 피우는 장면을 보시면요, 이완하는 호흡하고 비슷한 호흡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하시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신경 안정제로 이용하는 유형들이 있으시고요. 이미 그냥 오래전부터 흡연을 해왔기 때문에 신체적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의존도가 높아서 담배 생각을 그냥 계속하는 유형, 그리고 그냥 피워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식사하고 난 다음에 화장실을 갈 때라든지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휴식 시간에 잠시 담배를 피는 습관형, 그리고 무엇보다도 타인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는 흡연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물론 요즘은 담배를 권하는 문화에서 많이 바뀌었다라고 해요. 그러나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는 청소년들의 대상은 이 사회성 추구형이 아직도 강하게 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코틴 의존도 평가라는 것이 있어요. 한 6개의 문항을 가지고 점수를 좀 매겨보는 건데요. 10점 만점에서 만약에 4점부터 이상이시라면 약물이나 또 전문적인 금연 상담을 함께 받으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이런 자료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사이트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연의 담배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담배의 종류, 그 다음에 그 담배를 활용한 흡연이라는 것, 흡연을 하는 이유, 유형에 대해서 좀 저희가 함께 살펴봤고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흡연을 했을 때 얻어지는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는데, 우리 몸에 어디가 해로울까? 흡연이 유발하는 질환의 암으로서는 한 12가지 정도가 이렇게 몸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또 만성 질환도 너무 많습니다. 한 18가지 정도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업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시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찍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흡연자의 주요 건강 문제 중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수면 단축이죠. 흡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10년 수명이 더 짧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흡연으로 인해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겠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이제 이거는 주로 성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40세 이전에 금연을 하면 사망률을 약 90% 이상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또 수명에 대한 문제도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후두암이 있습니다. 후두암의 그 발병의 80%가 흡연이 원인이라고 해요. 후두암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네. 좀 징그럽지만 좀 저희가 직면해서 보겠습니다. 식사 시간이 아니길 바라고요. 40대에서 60대에 후발하고요. 60세 이상의 절정을 이룹니다. 남녀 비율은 뭐 이제 한 10대 1 정도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주요 위험 인자로서는 흡연을 꼽을 수가 있는 거죠. 후두암 환자 중 95%가 흡연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담배를 피면 어디에 안 좋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다들 그래도 한 가지씩 대답하는 게 바로 폐잖아요. 폐암 발병의 80에서 90%가 흡연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해요. 제가 또 영상을 하나 준비해 드렸는데요. 새해 보겠습니다. 금연 결심하신 분들 힘들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들려오는데요. 이 영상 보시면 금연에 좀 더 도움이 될 듯 합니다. KBS가 한국 방송사상 처음으로 공개하는 폐 내시경 영상인데요. 흡연 경력 15년, 30년 된 사람의 폐와 비흡연자의 폐를 비교해 보시죠. 박광식 기자입니다. 조명이 달린 고화질 내시경 카메라가 갈비뼈 사이로 들어갑니다. 흉곽경으로 불리는데 폐 전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폐암 수술을 300차례나 집도한 전문의는 폐의 색깔만 보고도 흡연 기간을 알아맞춥니다. 굉장히 시커멓고 주변에 유착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딱 보면 담배를 좀 오래 폈구나, 담배를 전혀 안 폈는데 그런 정도는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KBS 취재진은 흉곽경으로 촬영한 비흡연자와 흡연 15년 차, 흡연 30년 차, 세 사람의 살아있는 폐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먼저 비흡연자 폐는 연분홍 빛깔이 선명하고 생기가 돕니다. 숨을 쉬면 폐가 탄탄하게 부풀어 올라 뭉툭한 수술기구로 속을 이리저리 살필 수 있습니다. 옅은 검은색 앙금은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담배를 하루 한 갑씩 15년 동안 피워온 사람의 폐입니다. 검은색 반점이 여기저기 박혀 있습니다. 변색 부위는 폐로 흡입된 담배 연기가 표면에서 침착된 것인데 타르를 비롯한 발암물질입니다.
30년간 담배를 물고 살아온 남성의 폐는 상태가 더 심합니다. 폐 전체가 검정 잉크를 부어놓은 것처럼 온통 새까맣습니다. 겉도 오염됐지만 담배 연기를 직접 흡수한 폐 내부 조직은 이미 발암물질로 꽉 찬 상태입니다. 자각 증상은 없었지만 검진 결과 폐암이 발견됐습니다. 담배 속에 있는 타르, 중금속, 유기용제, 발암물질들이 차곡차곡 폐포에 쌓이게 됩니다. 흡연이 폐암은 25배 더 발생시킵니다. 흡연으로 한번 손상되면 폐는 원상복귀가 어렵습니다. 금연만이 폐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네, 제가 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저희 9살 된 아들에게 이 영상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엄마, 내 폐도 저래? 네, 사실 너무 징그럽고 저도 보기가 좀 뭐한데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직면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해 드렸던 타르나 그런 유해 화학 성분들이 이렇게 폐에 이렇게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때 느낌이 어떨지,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네, 흡연자의 주요 건강 문제로서 또 구강암이 있는데요. 구강암은 이제 혀나 잇몸, 입천장, 입술 등에 이제 발생하는 암을 총칭하는 거죠. 구강암에도 50% 이상의 원인이 흡연이라고 합니다. 그래,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구강암 발병 확률이 한 10배 증가할 뿐만이 아니라 치료 후에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또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장 질환. 저희 그 충남대 병원에서 심장내과에 입원하신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흡연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직접 나가서 금연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심장 질환 역시도 약 10%의 흡연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심장으로 혈관을 통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원활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뇌졸중, 흡연자의 주요 건강 문제로 뇌졸중을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65세 미만의 뇌졸중 환자의 발병이 이제 대부분 흡연이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15년 동안 만약에 금연을 유지할 경우에는 비흡연자와 같은 수준으로 이제 발병 확률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건강 문제가 이미 흡연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어쩔 수가 없어라고 하기보다는 금연으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질 때는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폐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회복은 어렵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지. 그렇지만 다른 장기들에 대해서는 또 이게 다시 비흡연자 수준으로 회복하는 경우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아 문제. 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임플란트 개수를 좀 보시면 차이가 또 이렇게 있으시고요. 음주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임플란트 개수뿐만이 아니라 딱 보셔도 치아가 누렇게 변색된 것뿐만이 아니고요. 잇몸이나 이제 구강 구조에 많은 것들에 이제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치과에 딱 가시면 일단 금연하시지 않으면 임플란트 해주시지 않는 병원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담배 피면 몸에 좋지 않아요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면 주변에서 선생님 저희 할머니는 100세까지 사시면서 담배 피셨지만 장수하셨고요. 그렇게 아프신 곳이 없었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보다 자신의 예상 수명을 과하게 또 길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요. 하지만 아까도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는데 흡연자의 수명은 비흡연자보다 10여 년 짧다라는 것은 정확한 통계에 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할머니의 경우 흡연을 하셨는데요. 흡연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100세보다도 더 오래 장수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 음주의 알코올 그리고 그 흡연의 니코틴을 분해하는 능력이 좀 더 뛰어나신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그 소수를 일반화시켜서 나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착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1차적으로 스스로 흡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흡연 폐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간접 흡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 흡연이 2차와 3차로 구분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2차는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흡연자가 옆에서 담배를 필 때 그 담배 연기를 같이 흡입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집이나 자동차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와 함께 있었을 때 그 가족들은 3개 피의 담배를 흡연한 것과 유사하고요. 또 식당이나 사무실 등에서 함께 있을 때에도 1.5에서 5개 피 정도의 흡연을 한 것과 유사하다라고 해요. 만약에 흡연자가 담배 피는 사무실에서 함께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8시간 근무했을 때 본인은 피지도 않은 담배를 5개 핀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된다라고 하니 좀 무섭죠. 2차 간접 흡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선생님들 많이 알고 계시고 담배 연기 때문에 그리고 그 흡연 구역을 저희가 지금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흡연할 수 없어서 이거는 요즘 좀 덜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 3차 흡연입니다. 흡연자 옆에서 담배 연기를 흡입하지 않아도 담배의 독성 물질이 노출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흡연자의 머리카락이나 옷이나 피부에 남아있는 담배의 어떤 그런 독성 물질의 입자가 흡연자의 폐에 깊숙이 채워져 있다라가 담배 연기가 이제 체외로 방출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흡연하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5세 아이의 경우에 3차 흡연량을 계산했을 때 평균 102갑의 담배를 직접 흡연한 것과 같다라고 하니까요. 정말 무섭죠. 얼마 전에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술이 더 해로운가 담배가 해로운가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시청할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봐도 아기 아빠가 아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담배는 무조건 밖에 나가서 피고 들어와서는 손을 닦고 했지만 검사해 본 결과 아이의 그 보행기나 이런 아이가 사용하는 물건들에 니코틴이나 이런 유해 성분들이 그대로 검출되는 것을 보고 엄청 울었던 장면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3차 흡연에 대한 것들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담배 폐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전 지금 오늘 굉장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마 몇 시간을 해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매우 짧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담배 폐해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도 한 2가지 정도의 한 30초씩 되는 짧은 영상을 선생님들에게 좀 보여드릴 거예요. 좀 임팩트가 강하니까요. 네, 한번 보시죠. It began with my big toe. That was my first amputation that I had. Berger's disease, it's a vascular disease brought on by smoking. My fingers started to go piece by piece. First it was my left leg. After my left leg, it was my right leg. And so now I'm a double amputee, all from smoking. My tip to everyone is, don't believe that this can't happen to you, because it can. I'm Mary, and I used to be a smoker. I want to give you some tips about getting ready in the morning. Learn your name. Then your hand read the Bible. And now you're ready for the day. 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 30초의 짧은 영상이지만 흡연으로 인해서만 얻어지는 버거시병이나 또 그 이제 테리라는 아주머니가 외출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모든 것들이 흡연의 폐해와 아주 깊게 연관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흡연하는 자들에게 이제 경고성을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짧은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선생님들 이제 보신 소감을 좀 옆에 분들하고 나누시고 또 주변에 금연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동기부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담배, 흡연이라는 것 그리고 흡연을 했을 때 얻어지는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이제는 이미 그 흡연을 시작한 아이들이나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들의 경우 금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금연을 했을 때 얻어지는 금연 이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짧게 한번 살펴볼게요. 금연을 했을 때 신체적인 변화는
20분 경과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심장 박동수와 혈압이 감소하고 12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화로 돌아오고요. 한 2주에서 12주 경과했을 때는 혈액순환이나 폐 기능이 개선이 되고 1년 정도 가까이 될 경우에는 기침이나 숨가쁨 증상이 호전되는, 신체적으로도 이제 느껴지는 그런 신체적 호전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요. 뭐 1년, 15년 쭉 갈수록 암에 대한 그 위험도 감소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뭐 뇌졸중, 말초, 동맥 질환, 그다음에 우리 여성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자궁, 또 저체중, 신생아,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노트되어 있는 것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금연 후 수명, 그러니까 생존율의 변화에 대한 것들을 잠깐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과거 흡연자가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들의 평균 수명이 금연 당시 연령이 어릴수록 과거 흡연자와 비흡연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금연 당시의 연령이 높을수록 과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수명 연령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이미 혹시 흡연을 시작했더라도 빨리 금연으로 돌아서는 것이 수명이든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통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금연 후의 경제적 이득, 우리 청소년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매일 피웠을 때 1년이면 한 165만 원 정도가 이제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최신형 스마트폰 기기를 살 때 이것보다 덜 들겠죠? 그래서 금연을 할 때 얻어지는 그 경제적인 이득도 한번 계산해 보시면서 담배가 아닌 다른 선물을 나에게 한번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금연을 그래서 해야겠는데 금연 실천의 장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담배를 피워봤고 끊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아까 이제 저희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흡연을 시작한 지 23개월만 지나도 중독 증상을 보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 2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담배를 끊으려면 쉽지 않다라는 거죠. 12살에 흡연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중학생이 되어도 담배를 끊는 작업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장애 요인들이 있을까요? 금연의 장애 요인은 이제 금연 동기 강화를 위한 원칙에서 말하는 극복해야 할 주요 장애 요인으로서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금단 증상, 흡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신체적, 정서적 어떤 증상들을 이야기하고요. 실패, 담배 끊는 거 정말 어렵다던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담배를 끊으면 일시적인 체중 증가가 남녀 모두 일어납니다. 그리고 습관에서 이제 뭔가 즐길 대상이 사라졌잖아요. 입으로 늘 하던 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뭔가 허전해요. 그리고 주변의 유혹들이 여전히 있고 지지해주지 않는다면 담배 끊는 거에 대해서 이제 혼자 가지고 가긴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담배를 끊는 금연 방법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들 중에는 이제 신체적인 의존, 아까 말씀드렸던 금단 증상은 이제 뭐 두통이나 기침, 뭐 갈망, 심장이 막 빨리 뛴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멍해진다든지 우울해진다든지 그다음에 뭔가 막 예민하게 군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금단 증상에 들어가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그렇지만 꾸준히 간다라면 금연하기가 너무 어렵겠죠. 하지만 금단 증상은 저희가 통계상 한 4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심리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담배만한 친구가 없어라고 표현하시는 분 많이 봤고요. 흡연 중에 반복되는 어떤 금단 증상을 해소하는 그런 느낌들 때문에라도 심리적으로 많이 의존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행동적으로 이제 습관화되어 있거나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했었던 어떤 그런 순간에 담배를 찾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려움, 장애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금단 증상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부분 이것이 끝날 것이다. 담배는 끊을 때 금단 증상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의연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담배를 끊는 초기에는 너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금단 증상의 최고조는 금연을 시작한 후로부터 만 3일째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금연지원센터에서는 이제 4박 5일 금연 캠프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오시는 대상자들이 20년 이상 흡연하신 분들, 스스로 어려우신 분들이 오시는데 그 만 3일을 잘 보내시는 경우들은 주로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금단 증상의 최고조가 3일이라면 없어지는 시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2주 이내 거의 사라지거나 한 달 정도면 그래도 이러한 어려움들 속에서는 좀 많이 해방이 된다라고 합니다. 너무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와 전문적인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체중 증가, 이제 여성들,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흡연으로 소모했던 칼로리를 소모하지 않고 뭔가 허전한 마음 때문에 간식을 조금 더 먹기 때문에 한 3개월가량은 한 2, 3kg, 많게는 3, 4kg 정도의 체중 증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동안 그 담배를 피우면서 칼로리를 소모했었던 것들은 몸에 건강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거였기 때문에 담배를 통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차라리 그거보다 금연 후에 피부나 모든 몸의 상태가 더 건강해지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장 또 어려운 것이 주변에서 유혹하는 거죠. 우리 또래 집단이 여전히 흡연하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 그 소속된 그 소속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거절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금연을 시작하는 아이들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금연을 흡연 유혹을 거절하고 또 그 관계를 또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상담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조금 오늘 준비한 분량이 많다 보니까 막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네, 마지막에 목차를 가지고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금연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혼자는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흡연은 질병으로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감기나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너는 왜 그거 혼자 못해?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주변에서는 많이 따뜻한 지지를 해주고 또 병원에 데리고 간다던가 약을 먹는다던가 전문적인 치료와 서비스를 받는데요. 흡연하는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도 금연이라는 치료를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보실게요. 흡연은 니코틴 중독, 즉 질환이라고 하지만 습관에 의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흡연 습관이 있으면 흡연 욕구를 일으키는 조건이 되었을 때 금연 시도 중에도 흡연을 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다른 금연 방법과 함께 심리사회적 치료 또한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니코틴 대체요법은 담배의 다른 유해 화학 성분들을 배제하고 패치, 껌, 사탕 등의 형태로 니코틴을 공급하는 금연 보조요법입니다. 이러한 니코틴 보조제는 금단 증상과 흡연 욕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복용 시에는 사용 방법과 금기사항을 숙지하고 금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방법 및 용량을 조절합니다. 약물요법은 약을 통해 담배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니코틴 의존을 치료하기 위한 단기간의 보조요법입니다. 금연 치료제로 승인받은 약물로는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이 있으며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흡연은 질병. 다양한 치료 방법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네, 국립암센터에서 제작한 금연 실천 방법에 관련된 영상을 잠깐 보셨습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담배 끊는 방법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기보다는 일상의 생활 패턴 안에 비흡연자로서의 생활을 익숙하게 하고 흡연 욕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것들을 잘 계획해 보시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물을 많이 드시면 체내에 있는 니코틴이 소변을 통해 좀 빨리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금단 증상이나 흡연 욕구에 대한 어려움도 조금 더 빨리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 자체가 이게 구강으로 주로 했었던 행위였기 때문에
굳이 배고프지 않아도 뭔가 허전하고 거짓 허기가 좀 찾아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거 아무거나 집어먹기 시작하면 체중 증가 정말 감당하기가 좀 어렵고 살쪄서 나는 담배 못 끊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제가 좀 봤거든요. 그것보다는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거 좀 드시면 좋겠고요. 또 금연을 시작하시는 경우에 주로 변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유산균이나 이런 채소 같은 것들, 그리고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로 권하는 게 3분짜리 모래시계와 그 양치지 세트를 줘요. 그러면 흡연 욕구가 통계상 3분이라고 해요. 3분 동안 양치를 모래시계 보면서 하시면 그 순간에 그거를 좀 욕구를 넘길 때 도움이 좀 되실 수가 있고요. 간식이나 또 채소 스틱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서 먹으면 칼로리 걱정도 덜 하실 수가 있고 또 그 순간에 흡연 욕구를 이길 때도 도움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렇게 뭔가를 딱 봤을 때 담배를 떠올리게 할 수 있는 라이터라던가 흡연을 자주 했었던 장소, 내가 담배를 샀던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은 당분간 피하는 게 참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불안하기 때문에 금연 상담을 받고 그다음에 하루라도 내가 금연을 잘 유지한다라면 이거는 좀 긴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하루하루의 금연에 성공한 성취감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10년을 금연하신 분들도 어느 순간 담배 생각이 훅 들어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 금연하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담배는 끊는 게 아니고요. 평생 참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좀 많이 동의가 되는데요. 언제 금연을 시작하셨든 다시 흡연의 유혹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나는 평생 담배를 참는 마음으로 대처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다면 지금은 국가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금연에 도움이 되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는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요. 금연 상담 전화로 1544-9030으로 전화하실 수가 있고요. 또 보건소 금연 클리닉은 각 지역에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고 그 보건소 안에는 금연 클리닉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도 금연 상담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17개의 지역 금연 지원 센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는 서비스나 금연 상담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문의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니코틴 의존도라든지 이런 영상들을 제가 금연 길라잡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좀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린 이 주소를 들어가시면 다양한 정보도 보실 수가 있고 뉴스 기사거리나 또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금연 교육을 해야 할 때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보건복지부 사업에 대한 소개였고요. 마지막에 써 있는 건강보험공단 약물 치료는요. 말 그대로 건강보험공단에서 1년에 3회차에 걸쳐서 이제 금연 약물을 처방할 수 있는 것을 예전에는 돈을 많이 내고 했다면 지금은 거의 무료로 제공을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흡연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펼치는 규제 정책도 있지만요. 이미 국가에서 많은 이들이 흡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원죄가 있어서 그런지 금연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아주 전문적인 그런 지원 서비스들도 많이 마련해 놓은 상태에 있는데요. 흡연을 더 이상 기호식품으로 여기시지도 마시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기기보다는 흡연을 질병으로 정의하시고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금연을 해야 하는데 그 금연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잘 가지고 계신다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도 좋은 정보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필요한 흡연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미 흡연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또 금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이 흡연의 폐해와 금연할 수 있는 방법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었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 강의 제안을 받았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뭐 흡연을 얼마나 하겠어요? 이 강의가 유익할까요? 라고 생각했지만요. 사실 청소년 아이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이러한 유혹 속에서 자유롭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각 교회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도 이 흡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혹적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을 함께 기도로 섬기고 또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마무리하면서 제가 기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흡연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급격히 변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보게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마음에 근심과 불안이 더해지지만 모든 지식의 근본이며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그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된 우리 아이들, 흡연이라는 유혹을 능히 이기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사 진리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나누게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